특별한 차량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고품격의 브랜드 벤틀리 플라잉스포 W12 12기통의 차량인데 여기에 또 특별한 퍼스트 에디션 풀 옵션의 차량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리뷰를 하기 전에 금기사 사용 설명서 이것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역시 고품격의 이미지가 여기서 느껴지죠. 이 차는 일단 크롬으로 해서 전체 지금 뒤덮여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 크롬이 되게 고품격을 보여주는 약간 화려하죠. 그리고 화려한 라이트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해가지고 되게 크리스탈처럼 조각 작품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죠. 제가 일단은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릴 건 키입니다. 벤틀리 키고요. 이 키에서 이제 문을 열게 되면 특별함이 또 노출할 수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야, 보이시나요? 이야, 여기에 라이트도 나와요. 이 자체적으로만 봐도 되게 멋있죠. 문을 닫게 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디 가니? 어디가?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해서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해서 열었을 때 이 모습으로 해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너무 이쁜 나머지 가지고 가고 싶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한번 만지다가 이게 좌우로 움직여지거든요. 뭐야, 보안 시스템처럼 작동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건 또 여기 있습니다. 라이트. 불이 켜졌을 때의 라이트는 역시나 화려합니다. 또 실내까지도 가보기 전에 주변만 살짝 볼게요. 뮬리너 휠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22인치 휠로 되어 있어요. 275 35 GR 22인치. 그리고 이 차는 지금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세단형으로 제작되어 있고 이게 각인되어 있는 12기통. 그리고 지금 측면을 쭉 길게 오면 도어도 되게 넓습니다. 넓은 상태에 퍼스트 에디션을 강조하는 영국 국기. 뒤에도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이쁘죠. 안쪽을 싹 보면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유구입니다. 보세요. 안 열려요.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키가 열렸을 때 여기서 또 찰칵 소리 나죠. 이제 이렇게 해서 누르면 열립니다. 뮬리너에 적용되면 이렇게 알루미늄 주유구 캡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유구에는 꼭 표기되어 있는 옥탄가 기준의 98, 95에 대한 허용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도 무조건 고급류를 넣어야 되겠죠. 도어를 이제 열려고 하면 키가 열어서 이제 문을 열 수도 있지만 이 차는 또 손을 살짝 넣으면 소리 들리셨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손만 넣고 열 수 있는데 이것도 기능을 설정하면은 할 수 있어요. 야, 실내 진짜 죽인다.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각인도 되어 있고 뮬리너 옵션이 적용되면 이런 디테일한 장인 정신의 가죽 느낌을 또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도 나임 오디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품격 오디오를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에디션은 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시트 포지션이 지금 저장되는 부분에서 포지션을 또 지금 설정할 수 있고 여기 메모리 시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M을 누르고 불이 켜져 있을 때 포지션을 정한 다음에 1번을 누르면 포지션이 그대로 맞춰지는 거죠. 또 그리고 또 보시면 뮬리너를 적용하면 알루미늄 패들, 브레이크 패들이랑 이거 엑셀 패들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보면 또 이런 매트도 옵션이에요. 컬러도 이 컬러에 맞춰서 옵션을 인디오더로 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실내를 들어왔습니다. 지금 되게 신기한 것도 많지만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런 다이아몬드 널링도 옵션이에요. 기능들을 이제 필요한 부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보면 신기한 게 또 나타나죠. 이야, 이거죠. 로테이팅 디스플레이. 처음 벤틀리가 컨티넨탈 GT가 나왔을 때 되게 환호를 했죠. 와, 멋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쁜 거는 이 스크린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짜잔, 아날로그 시계가 이렇게 3개가 나오죠. 그래서 크로노, 아름다움을 여기서 벤틀리에서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쭉 이어져 있는 영국 국기 퍼스트 에디션, 굉장히 멋집니다. 그냥 일반 한 번의 클릭으로 이 현재 모습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의 좌측편, 우측편에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전화, 보이스, 내비, 핸들 열선, 이제 소리 사운드. 반대로는 이걸 버튼 누르면 보이시죠? 네, 메뉴가 바뀝니다. 이쪽 상단에 있는 메뉴들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뷰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돌아가기. 그리고 지금 현재 방향 지시등 라이트도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상향등 같은 경우도 상향등 고정은 뒤로 눌렀을 때 한 번에 표기가 나옵니다. 오토로 될지,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고정식 상향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당기게 되면 꺼집니다. 뒤쪽은 바로 이제 패들 시프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주행하시다가 이렇게 눌러서 기아 변속을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여기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작동법은 보면 이걸 또 돌려서도 사용하고요. 여기 보면 당겨서도 되고 밀어서도 되고 바로 위로 올려서도 되고 내려서도 됩니다. 또 버튼이 또 있습니다. 버튼은 리밋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밋의 속도를 제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콘솔 박스 쪽에 버튼들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스크린, 그리고 스크린을 꾹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콘솔 박스 쪽에는 보면 버튼식으로 해서 스크린을 누르면 아까 방금 확인하셨듯이 3면에 대한 스크린을 노출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 버튼 누르면 폰 모습으로 해서 변경되고, 내비는 근데 이건 직수 차례라서 내비가 GPS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 이건 되돌리기, 그리고 이건 이렇게 컨트롤러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실행할 때는 OK. 홈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분할로 나와 있는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카 모습은 현재 그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나이트 비전부터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전 시스템 어시스트까지도 클릭해서 켜지고 그리고 끌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리프트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이러면 미디어로 설정되면 미디어로 재생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버튼을 해서 또 미디어를 누르면 똑같이 화면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보이는 미디어를 눌러서도 가능하고, 이쪽에 보이시면 미디어를 눌러서도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공조 장치를 스크린에서도 눌러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기가 안 나와 있는데, 시동이 키면 이쪽이 다 하얀 불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작동을 한다고 하면 주황불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공조 장치에서는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데 반대로는 하단부 쪽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시동을 켜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공조 장치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시동을 켰습니다. 시동을 켜면 이렇게 주변에 작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싱크 작동되고, 에어컨, 그리고 어디로 방향으로 작동할지가 나오고요. 지금 현재 여기 에어컨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송풍구를 열고 닫고는 이쪽 눌러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에어컨이 나오는데 범위에 맞춰서 얼마나 당기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강도가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이런 상태예요. 이제 다시 당기면 바람 소리가 더 크죠. 서서히 줄입니다. 서서히 줄어들어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공조 장치의 기준에 어느 정도 스타일이나 타입으로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어 쪽 에어를 또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열 시트 쪽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하지만 이제 제가 또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콘솔 박스에서 에어컨 공조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데 에어컨 조작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걸 켜고 나서 모습이 이제 숫자가 바뀌죠. 이게 4단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온도를 조절,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걸 꺼야 됩니다. 끄면 한 번 더 누르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를 작동하려고 하면 이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토로 해서 이렇게 작동됩니다. 터치 스크린으로도 가능합니다.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 끌 때는 오프.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작동하는 부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플로 해서 넘어가는데, 마이 벤틀리라고 해서 그 어플을 작동하시면 그걸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GPS가 그렇게 작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퓨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아예 그 작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플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이건 이제 나임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죠. 네임이라고 하죠. 베이스부터 해서 이제 뭐 전체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포커스에 자기가 원하는 포커스에 맞춰서 주문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 세팅값입니다. 세팅값에서는 되게 다양한 게 많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저를 들어가면 핸드폰에 대한 연결 버튼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핸드폰을 이제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하고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뉴 디바이스 클릭을 해서 핸드폰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이스클 눌러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자동차의 이제 잠금 버튼이나 플라이 B가 바로 앞에 이 장식물이 위에 올라오죠. 그거를 오토로 사용하실지 아닐지에 대한 설정부터 해서 컨버트 오프닝부터 폴드 미러, 차를 잠갔을 때 사이드 미러가 폴딩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작동할 수 있는 버튼으로 해서 도어에 대한 거나 모든 이제 잠금 버튼, 어떤 버튼에 대한 사용에 대한 이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면 뭐 라이트부터 해서 인테리어 라이트, 익스트레이어, 그리고 뒷좌석에 블라인드 처리 같은 부분도 그렇고 라이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라이브 시트 이거 지금 현재 뭐 벨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설정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셰시인데 스노우 체인 모드로도 가능하고요. 서스펜션 락으로 해가지고 리프팅 같은 부분에 대한 것도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뭐 이제 드라이브 어시스트 관련해서 파킹부터 해서 세이프 가드라고 해서 전방에 대한 충돌 감지에 대한 것도 설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ACC부터 해서 라인 어시스트,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도 밝기나 조절도 여기서 다 전체 가능한 거.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에 대한 걸 변경을 가능합니다. 시간은 이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킬로미터부터 해서 표기까지도, 그러니까 디지털 패널에 대한 거에 표기나 어떤 내용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눌러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설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쪽 하단 쪽을 보게 된다고 하면 다 이제 보면 아시는 것들이에요. 파킹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뱅고,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제 주행하는 핸들을 지금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BDC 누르면 카메라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건 눌러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블라인드 리어 쪽에 있는 블라인드고요. 블라인드를 다시 작동을 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거는 썬루프 작동하면,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스포츠, B, 컴포트, 그리고 커스텀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기본사항으로는 이렇게 두고 운전하시게 돼 있죠. 근데 조금 강력한 RPM을 주신다면 스포츠로 쓰시면 되고, 컴포트나 커스텀 같은 경우는 설정값을 좀 입력을 하셔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을 보면 여기는 핸드폰 충전에 대한 거치가 되어 있고, 이건 12V 시가체, 그리고 USB 포트도 이게 또 있는 점 보이시죠? 1번. 또 반대로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컵홀더, 보통은 이게 이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열리는 게 아니라 차가 당깁니다. 그래서 팔걸이를 조금 더 늘려주죠. 수납에 대한 거를 또 추가적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있지는 않네요. 자, 이번엔 뒷좌석을 왔습니다. 뒷좌석도 역시나 멋진 패턴의 뮬리너, 그리고 이게 똑같이 메모리 시트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2열 시트에도 메모리 시트를 적용할 수 있고, 라임 사운드가 또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나 편안하게 보이는 이 쿠션감. 자, 실내를 앉았습니다. 자, 저기 벤틀리 로고로 되어 있고, 의자를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 완전 뒤로 누울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2열 시트에선 좀 뽑는다면 이게 이제 좀 접어들고 좀 포지션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헤드셋은 이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에 맞춰서 이거를 작동할 수 있고요. 똑같이 공조 장치를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각인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널리, 그리고 여기는 또 수납장, 그 밑에도 또 수납장이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 이거는 수납장이 또 있네요. 그리고 보면 여기 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는 보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와인 같은 게 들어가고 와인 잔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 터치하면 라이트가 나옵니다. 네, 뒷좌석에도 이제 이렇게 뒤에 이제 가드부터 해서 이제 이쪽 위에 썬루프까지도 열 수 있는 버튼들이 또 있죠. 여기서 포인트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작동은 여기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꾹 눌러서 파워 바이 안드로이드. 근데 벤틀리 자체적으로 해서 제작된 태블릿이라고 보면 되죠. 네, 빠집니다. 이렇게. 좋죠. 뭐 미디어부터 해서 여기서 지금 작동되는 설정은 다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사운드도 맞출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어플, 안드로이드 전체 사용되는 거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터치 보세요. 약간 부드럽죠? 느낌만, 화면만 봐도 부드럽죠? 어플을 깔게 되면 어플 작동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되게 멋있다. 하여간 이게 되게 포인트였어요. 2열은 사실 이 모니터에서 다 했어요. 풀옵션에서는 이 모니터가 있냐 없냐예요. 태블릿이 2개가 되는 거죠. 어디를 갖고 이동을 해도 작동할 수 있어요. 뭐 여기 차에만 써야 되냐? 아닙니다. 갖고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또 이렇게 버튼 눌러서 넓은 공간의 트렁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렁크 공간에서는 사실 골프백이라고 하면 이쪽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안쪽에 좀 깊숙한 부분에 공간이 있는데 냉장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 거죠. 12V 단자가 또 있고요. 눌러서 빠지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쪽은 이제 차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공구함이 여기도 같이 있습니다. 안전 조끼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삼각대, 타이어 공기압 같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배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벤틀리는 배터리가 2개예요. 그래서 앞쪽에 엔진룸은 좀 더 보긴 하겠는데 엔진룸 쪽에 배터리가 있고 이쪽 부분 뒤쪽에도 엔진 배터리가 있어요. 전자기가 많다 보니까 배터리가 2개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엔진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당겨서 뒤로 올리면 됩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이렇게 해서 역시 12기통 엔진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있죠. 벤틀리 전용의 B 로고도 보이고, 뭐 12기통 하면 V12라고도 하는데 이건 W12. 아까 트렁크 라인에 배터리가 하나 더 있다 했죠. 여기는 또 앞쪽에 배터리 라인 또 있습니다. 열게 되면 여기에 또 플러스 단자가 또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추가로 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건 벤틀리 키 배터리 교체입니다. 일단 여기 앞에 살포시 누릅니다. 누르면 빠지게 됩니다. 빠지면 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카드 하나를 준비합니다. 살짝 넣어서 돌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도 똑같이 눌러서 돌리면 탈착 하고 이렇게 해서 빠집니다. 빠진 상태에서 이게 살짝 올려주면 배터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배터리를 교체를 가능합니다. 낄 때도 똑같이 꽂은 상태에서 뒤에서부터 넣고 밑을 눌러줍니다. 아까 그 모습이 나오죠. 은색 고리를 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교체하는 법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벤틀리 플라잉 스포 12기통 W12의 퍼스트 에디션 사용 설명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그 부분을 참고하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끔디오스.